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와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온 테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이 불안할 때, 시장이 불안하더라도 이 주식을 들고 있게 되겠죠. 주식을 이제 빵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게 주식쟁이가 주식을 빵으로 만들면은 시장이 반등할 때 또 허겁지겁 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자신이 이제 최소 투자 가능한 비중을 얼마로 할 거냐. 거든요. 그거를 본인의 어떤 투자 방법으로 세팅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한 70%가 미니멈이에요. 미니멈으로 하는 게 제 방식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50%가 이제 미니멈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본인이 이제 가져가는 종목 숫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개에서 30개의 종목을 플레이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시장이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20% 30% 가져가는데, 그 애매하다라고 하는 비중은 엑셀로 이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업종 쏠림 지수라고 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이제 상대 강도가 센 놈, 그리고 유동성이 계속 도는 놈, 그 안에서 이제 수급이 비워져 있는 놈,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다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속에 나오는 엑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카페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다운로드 가능하고, 눈꽃빙수 회원분들은 이제 다운도 가능하고, 뭐 일주일마다 이제 저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음 주에 이렇게 바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영상도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건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구글 콜앱 코드도 눈꽃빙수 회원분들한테 드려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딱 돌리면 최근에 이제 이 어떤 섹터들이 강하냐 이런 것들 보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티커들 중에서 향후 이제 티커를 더 늘릴 건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뭐가 상대 강도가 세냐라고 나오면 조선, 이 중공업도 조선이에요. 원자력 테마 딥서치는 여기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종목들이 전력기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밸류업이고, 미디어 엔터고, 바이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삼양식품이나 오리온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푸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상대 강도가 센데, 이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도 이제 요렇게 이제 제가 그 구글 콜앱으로 돌려서 엑셀로 이제 뽑아내는 건데, 한 15개, 랭킹 15개에 해당하는 이 지수들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이제 ETF고, 이거는 지수인데, 여기는 이제 전력기기, 이것도 전력기기, 조선, 필수 소비재가 음식료잖아요. 기계가 이제 방산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방산이 좀 세졌고, 필수 소비재도 음식료고, 그 다음에 화장품, 여기는 밸류업이잖아요. 그리고 바이오가 이제 좀 뒤에 있어요. 생명과학도 바이오이긴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세다, 시장이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오를 때는 또 더 오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그럼 이제 유동성도 체크를 해보죠. 제가 이제 유동성을 체크하는 이유가, 최근에 계속 매수 버튼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컨셉들을 내가 그쪽에 관련된 것들을 들고 있어야 된다, 같이. 특히 이제 사모랑 투신이랑 연금, 이런 친구들을 제가 이제 평균을 내서 우리가 보죠. 여기 기관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한 거랑 금액 대비 매수 확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바이오, 뭐 조선, 아까 이거는 수급만으로 뽑는 건데,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상대 강도에 보더라도 계속 비슷한 것들이 걸려요. 한 50개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스트업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더라. 그 중에서 상대 강도가 높고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도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산업재부터 화장품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상대 강도가 낮은데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반도체랑 2차전지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여기서도 보게 되면 반도체나 이런 것들 2차전지 저 끝에 있고요. 이게 지금 101개의 어떤 지수를 뽑아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반도체가 저 끝에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상대 강도가 낮은데 기술적 리바운드인지 아니면 추세적 전환인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것들 계속 끌고 가면서 상대 강도 상위권에 있는 것들을 계속 내가 포트폴리오에 들고 갈 수 있게 유지를 하면서, 뒤에서 올라오는 이 반도체가 이 앞쪽으로 올라오면 또 열심히 볼 수는 있겠죠. 그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상대 강도가 세고 돈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시장인데, 그 안에 있는 개별 종목이 해당 섹터에 들어가는데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비워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의 어떤 악재가 없다면 다시 수급이 채워지면서 주가가 가지 않겠냐, 이런 로직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깔아서 이제 플레이를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업종 쏠림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두 가지의 시장이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이게 내려오게 되면은 지수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내려오면은 올라가고. 근데 이게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국면,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올라가는데, 이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올라가는 업종과 떨어지는 업종의 편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업종이 특정으로 쏠린다는 거는.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이 박살이 나든지, 시장이 박살나지 않는다면 일부 강한 놈들만 계속 강하든지, 그래서 이 붉은색이 올라가는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장이 오기 때문에 이 어려운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 강도가 센 것들을 위주로 들고 가되, 여기 이제 올라가는 국면에 이게 끄트머리에는 또 이게 떨어지듯이 현금을 한 20% 정도는, 또는 뭐 인버스도 한 10% 정도 섞어서 뭐 가지고 가든지, 이 내가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몰빵하지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또 체크하는 게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인데, 이 코드도 눈꽃빙수 회원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그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떨어지다가 오늘 잠깐 이제 주춤한 모습이지만 다시 이제 전저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수 자체가 그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지수와 관련 없이 돈이 계속 돌면서 상대 강도가 센 것들을 찾아다니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강한 섹터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업종으로 어떤 수급이 비워져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밸류업도 좀 비워져 있고,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화장품도 최근에 수급이 많이 비워져 있어요. 2차 전지는 상대 강도가 낮잖아요. 그리고 바이오도 최근에 드디어 수급이 비워져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도 여전히 이제 채워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상대 강도가 국내에서는 이제 뚜렷하게 나오진 않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또 상대 강도가 센 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 일부 개별주들이 이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또 워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반도체가 좀 반등을 했는데, 반도체도 수급이 비워져 있으니까 잠깐 이제 뭐 탄력적으로 반등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 관련된 거가 확정이 되다 보니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내년에 이제 캐펙스 투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눈에 들어오니까 반등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하이닉스 말고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해야 된다라고 느끼지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공사도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수급이 비워져 있고, 그래서 보게 되면 조선도 최근에 수급 비워졌다 채워지고 있고, 미디어 엔터도 올해 대비 내년에 이제 좋아지는 것들이 많은데 많이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게도 이번 시장의 업종 쏠림 지수는 그렇게 시장이 휘청이지 않을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수급이 많이 비워져 있으니까. 전력기기도 지금 비워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대 강도가 센 놈들 위주로 플레이하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 강도가 센 놈들만 포트폴리오에 유지를 하고, 그 이외에 상대 강도가 낮은 거는 비중을 높이지 말자. 해봐야 뭐 3% 4%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는 아예 들고 있지 않고, 반도체는 하이닉스 정도만 3% 깔아놨지,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 이제 상대 강도가 세고 시장에서 선호하는 업종 위주로 이제 깔아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조선, 그 다음에 뭐 LNG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오늘 들어서 이제 방산 이런 것들이 막 튀어다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채웠고, 전력기기도 지금 수출 데이터가 엄청나게 좋은데 지금 다 수급이 비워져 있어요. 뭐 현대일렉, 뭐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LS일렉, 이런 것들 다 수급이 비워져 있으니까, 야 이거 수출 데이터가 좋은 것들은 오히려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수급 비워져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선도 지금 이제 수급이 많이 비워졌다, 이제 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미포도 지금 비워져 있고, 세진중공업도 아직 비워져 있고, 아마 HD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게 다 비워져 있는 게 아니고, HD 현대중공업을 쳐보면 이런 것들은 수급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차지 않고, 저 같은 경우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상대 강도가 센 것들 중에 이제 방산 쪽이 좀 눈에 띄었어요. 특히 한화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지금 수급이 비어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회사들이 최근에 또 수출 데이터에서도 이 장갑차 관련된 수출 데이터가 꽤 잘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4분기 실적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계속 떨어지다가 간만에 이제 바이오가 좀 수급이 돌면서 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리가켄 바이오, 보로노이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에서도 이제 저연차 그룹들이 저는 이제 좋아진다라고 생각해서 뭐 SM이랑 JYP 엔터 이런 것들도 수급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올해 대비 내년에 이제 제작하는 이 드라마가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 무조건 좋아지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급이 비어진 게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수급 비어진 것들을 대부분 다 산업재, 전력기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바이오에서도 뭐 필러 포함한 바이오들 다 바이오 관련해서 뭐 수출 나오는 바이오들도 있죠.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뭐 삼양식품,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삼양식품이나 오리온이나 아직까지 빈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데이터도 오리온 관련해서 뭐 국내에서 중국으로 가는 뭐 베이커리류 과자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라면 수출도 좋고, 그래서 삼양식품, 오리온 이런 것들도 눈에 띄고요. 오늘 이제 수급 들어온 것들 중에서 쭉 보니까 뭐 여기서도 이제 지금 이게 제가 여기 50개 정도만 추려서 보거든요. 너무 많이 추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쭉 이제 보면서 수급 비워진 것들을 막 찾아봐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조금씩 채워지고 있죠. 그 다음에 ISC 이런 것들은 좀 더 떨어져야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계속 뭐 음식료 관련해서도 빙그레 이런 것들도 최근 수급이 채워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음식료 필수 소비재 쪽이 최근에 상대 강도가 셌잖아요. 상대 강도가 셌던 것 중에서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조선도 이제 보는데 조선도 하나오션이 어제까지는 여기 이제 오늘 좀 반등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아직 위치가 좀 애매하다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제 좀 돌아서기 시작했으니까 좀 볼만한 모습인 것 같다. 그 수급 오실레이터 상으로. 그리고 요거는 좀 올라온 상태니까 요거는 좀 지금 안 보고 LIG 넥슨 이런 것들은 방산 쪽에 아무리 좀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히려 수급이 비워져 있으니까 이런 걸로 플레이 하겠다. 같은 까라 중에서도 그런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 강도가 좋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급이 비워진 것들이 오히려 낫더라. 거기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한다면 일정이나 수출 모멘텀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체크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포트폴리오의 저희는 수비수라는 게 국내 시장은 수비수라는 개념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미국 시장에는 그 수비수 개념들이 막 필수 소비재가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막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국내 시장은 그게 잘 워킹이 안 하니까 현금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어떻게든 조금씩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해서 이제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가고 피어앤 그리드가 오실레이터가 애매한 구간에서는 현금 20% 가져가되 나머지 80% 정도를 예를 들어 주식을 가져간다고 하면 상대 강도가 세고 그리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컨셉들을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 종목별로 비교를 했을 때 그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 중에 상대 강도가 센 놈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을 바스켓으로 잘 구성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오늘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그 기관이 금액 대비 많이 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수급이 비어진 게 있느냐 그리고 수급이 비어진 것 중에서 뭔가 좀 볼만한 요인들이 있는 리스트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VT 같은 경우도 화장품이 최근에 들어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상대 강도가 저 뒤쪽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며칠 전부터 화장품도 여기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 중에서 20일치의 수출 데이터가 21일에 발표가 돼서 주말에 이제 영상도 따로 이제 회원분들한테는 올려드렸는데 그 수출 데이터를 이제 뜯어서 보면 미국 향이 있고 중국 향이 있고 일본 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수출 데이터가 미국 향은 MOM으로 계속 빠지고 있고 일본 향이 그래도
QOQ로 수출 데이터가 좀 좋아지는 그림. 그래서 일본향으로 하고 있는 게 VT니까 VT를 이제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바스켓으로 이제 종목을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수급이 좀 채워지면은 다른 걸로 이제 갈아 끼우고, 그 섹터가 계속 이제 그 수급이 좀 비워져 있다가 섹터 수급이 비워져 있어가지고 채워질 수 있는 로직이 있다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섹터가 상대 강도가 세면 관련해서 좀 찾아보면서 교체하고, 이런 전략들을 계속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구간은 상대 강도가 센 거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일부만 살아남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기적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반대로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구간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구간은 그 새로운 어떤 종목군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컨셉들을 도전할 때는, 그러니까 상대 강도가 약한데 수급이 비워져 있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관심 갖는 것들을 플레이할 때는 이게 위에서 내려올 때는 가능해요. 다만 근데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가급적 이게 바닥에서 올라갈 때도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어요. 이런 초기에는 일부 업종만 강세가 됩니다. 그리고 중기 넘어가서 말기쯤 되면은 요게 한 0.2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번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오기도 해요, 시장이. 그래서 급락이 나오면서 바닥 찍고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락이 나올 때는 현금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등 초기니까 반등 가능한 초기 영역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업종 쏠림을 대비를 해서 상대 강도가 센 것들을 들고 있다가 점차 현금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